다음 세션은 와플스테이 주식회사의 김세일 이사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블록체인과 여행 산업의 기술적 발전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김세일 이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와플스테이의 김세일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블록체인 위크인 부산을 준비한 게 벌써 한 2달 좀 넘게 됐는데 벌써 이제 막바지로 이제 치닫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 와플스테이도 이번에 이 행사에 많이 좀 관여를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을 뵙고 여러분들의 얘기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블록체인이 도대체 뭐냐, 블록체인 갖고 도대체 뭐 할 수 있는데 그거 갖고 돈 벌 수 있어? 그게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질문이었습니다. 저희는 와플스테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와플스테이는 익스피디아라고 글로벌 OTA의 파트너사고 부산에서는 부산관광공사와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통산업에서 온 사람입니다. 저는 델 컴퓨터에서 컴퓨터 만들기도 해봤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합니다. 전력량계를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많은 나라의 스마트 미터링을 갖다 만들어 봤습니다. 스마트 미터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게 있죠. 저희가 97년도에 스탠다드 트랜스퍼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그래서 에너지 토큰을 맨 처음 만들어서 세계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참 어려웠던 게 네트워크가 없습니다. 네트워크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인 기술을 가지고 토큰을 사서 자기 미터에 집어넣고 하는 과정이 네트워크가 끊어지면 살 수도 없고 자기네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맨 처음 도입한 게 분산 원장 기술을 도입을 해서 각 지역별로 피지컬한 노드들을 전부 다 설치를 한 상태에서 그 주변에 있는 미터들이 그것과 통신을 하고 실제로 토큰을 갖다가 현금을 주고 사고, 그 토큰은 에너지 전력량계라는 개념이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들어갑니다. 시간에 따라서 과금하는 게 달라지고 사용량에 따라서 과금하는 게 달라지고, 그래서 그걸 갖다 하나의 컨트랙처럼 만듭니다. 지금 보면은 그걸 사람들이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블록체인이라는 개념 자체는 실제로는 이러한 산업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었고, 그것이 요즘에 들어와서 일종의 하이프처럼 2008년도에 비트코인이 나오면서 굉장히 블록체인이라는 말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해봤던 것 중에서 저는 굉장히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를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전 세계 최초로 죄송합니다. 상용화에 성공한 바하마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도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잘 움직여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이것을 만들었을 때 과연 누가 쓸 거냐, 사람들이 도대체 이 디지털 화폐라는 걸 갖고서 무엇을 할 건지가 가장 큰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답션을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에 이 디지털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가지고서 일상생활을 하게 할 건데 라는 질문을 계속 던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여기 이 사진에 보시면은 왼쪽 상단에 있는 게 그 당시에 2019년도에 허리케인이 와서 하나의 섬에 한 2만 명이 사는 섬을 통째로 물속에 잠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든 인프라스트럭처가 다 파괴됐고 붕괴됐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화폐의 인프라스트럭처는 이미 파괴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들을 빠르게 도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이 디지털 화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조그만 시장이나 이런 데서도 다 사용이 가능하고 PwC에서도 죄송합니다. PwC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프로젝트들을 갖다 끌고 갈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답션입니다. 진짜 어답션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근데 어답션은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찾아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바코에서 허리케인에 의해서 파괴된 그 지역이 이 어답션을 만들어낸 것처럼 어쩌면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들어낸 이 팬데믹 상황이 이러한 하나의 변화의 기점이 될 수도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요즘에 잘 아시다시피 의료 데이터라든지 어떤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 백신을 맞았을 때 관리되는 것들이 전부 다 블록체인 상에서 관리되곤 하고 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답션이다. 저는 블록체인 퓨어리스트라는 말을 안 씁니다. 저는 블록체인을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꼭 그것에 의해서 뭐 매달리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여행 산업입니다. 여행 산업은 굉장히 재밌는 산업입니다. 온라인 이커머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선도로 나갔던 것이 바로 여행 산업입니다. 여행 산업은 기술에 대해서 흡수 또는 수용이 굉장히 빠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팀 버널리가 WWW를 갖다가 1986년도에 이제 페이퍼를 적었는데 WWW라는 개념이 이제 맨 처음에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불과 9년 만에 1995년도에 트래블 웹이라는 온라인에서 여행을 갖다가 예약을 하고 결제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구글은 1996년도에 나왔습니다. 막상 보시면은 이때 보시면 저희랑 같이 일하고 있는 익스피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익스피디아를 갖다가 인수하면서 세계적으로 런칭을 하게 됐죠. 또 굉장히 많은 로커스트 캐리어들이 자기네들 티켓들을 전부 다 직접 온라인으로 발행을 하고 사람들이 예약을 하고 구매를 하게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탄생한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라는 OTA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OTA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계기는 9/11이었습니다. 2001년도에 9/11이 터지면서 사람들이 여행을 못 가게 되니까 캔슬이 발생을 하고 뭐 이 티켓들이 전부 다 안 나가니까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덤핑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OTA라는 걸 갖다가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여행 다니시면서 OTA 안 쓰시는 분들이 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야놀자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어때도 있고 해외 브랜드에서는 익스피디아 뭐 그래서 부킹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죠. 지금은 누구나 다 쓰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들은 이미 일상생활 속의 한 부분이 돼버렸죠. 또 블록체인으로 넘어와서 여행 산업은 또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을 갖다 굉장히 빠르게 어답션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것, 결제, 그 다음에 수화물 추적, 그 다음에 아이디, 특히 아이디 같은 경우는 요즘에 DID가 이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싱글 사인온 개념으로 해서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어떠한 체크인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저희는 신분 확인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보면은 호텔들은 자기네 방 또는 기차는 좌석이 재고입니다. 이러한 재고들을 여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차를 타서 부산으로 오고 택시를 타서 호텔로 가고 호텔에서 체크인을 하고 또 주변에 식당을 가고 이러한 일련의 스텝들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다른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고객 입장에서 한 번의 예약을 통해서 이동부터 숙박, 체류, 식사, 결제까지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지금 앞으로
여행 산업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 외에도 일반적인 산업에서 쓰는 것들이 있고 맨 마지막이 로열티 프로그램입니다. 고객 보상이죠. 리워드 프로그램. 지금부터 아마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은 이 고객 보상 프로그램이 블록체인으로 바뀌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야놀자 같은 경우도 밀크 토큰을 가지고 보상을 하기 시작을 했고 트리플도 이번에 다 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행 산업은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이 산업에 관련된 일을 하신다면은 꽤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2026년도까지 평균적으로 저희가 바라보는 것은 8.46%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92 billion dollars,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은 9천억 불 정도니까 뭐 상상이 가시겠죠.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세그먼트는 역시 아직까지는 호텔입니다. 결과적으로 숙박 쪽이 가장 큰 세그먼트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사용자 숫자가 무려 13억 명입니다. 현재 1년에 쓰고 계신 분이 13억 명. 그 다음에 유저 페네트레이션이 26.9%, 즉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약 30%는 이미 다 이 여행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서 이러한 트랜잭션 중에서 무려 73%가 온라인으로 발생을 합니다. 즉 여행 산업은 블록체인이 적용되기 굉장히 좋은 산업입니다. 이러한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발생을 하면서 트랜스퍼런시라든지, 그러니까 투명성, 그다음에 어떠한 이기종 간의 어떤 시스템 상호 간에 어떻게 그걸 갖다 통합할 건지에 대한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이 시장에서 분명히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행 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MZ 제너레이션입니다. 굉장히 젊죠. 트렌드를 갖다가 이끌어갑니다. 저희가 알고 있었던 전통적인 방식의 여행은 이제 점점 저물어가고 경험 위주, 직접적으로 어떠한 곳에 가서 그 현지를 체험하고 느끼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의 검색에 있어서도 대부분 이제는 유튜브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검색 자체가 유튜브에서 발생을 합니다. 여행 컨텐츠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호텔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서 잘 가공돼 있는 컨텐츠를 갖다가 가지고 저희가 소비를 했다라면은 지금은 그냥 유저 크리에이티드입니다. 사람들이 직접 가서 느끼고 했던 것을 올리고 공유하고 하는 과정들에서 다른 여행객들한테 도움이 되고 내가 또 새로운 여행을 계획할 때 또 그런 것들을 또 찾아보고 하는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행객들의 경험은 굉장히 높은 상업적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런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게 OTA 업체, 저희도 OTA지만 OTA 업체들은 이러한 정보의 독점을 통해서 약 900조 이상을 갖다가 시장을 갖다 형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갈 거냐? 이 유저 경험들을 어떻게 공유를 할 거냐?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copy left, copy right이라는 말로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정보들을 갖다 공유함에 있어서 정보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즉 우리가 지금 블록체인에서 말하고 있는 토크노믹스죠. 토크노믹스가 필요한 섹터가 바로 유저 경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모으고 저희 같은 경우 익스피디아 같은 경우도 290만 개 호텔을 저희가 예약을 합니다. 290만 개 호텔에서 지금은 사진하고 텍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걸 갖다 동영상을 모은다라면은 과연 저기 단독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많은 일반 여행객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그러한 정보들을 모았을 때 어떻게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그 사람들이
보다 더 많이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고 검증되게 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부산에서 부산관광공사와 같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는 지금 부산관광공사하고 같이 지오 민티드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로케이션 베이스 서비스라고 그랬죠. LBS. 지오 어떠한 곳에 방문을 했던 것을 진짜냐 가짜냐를 갖다가 검증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에서는 예전에 콜로라도에서 했었던 덴버 컨퍼런스에서 Proof of Attendance라는 프로토콜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Proof of Attendance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위치에 왔는지를 가지고 NFT를 갖다가 발행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지금도 엑스다이에서는 그러한 POAP가 진행이 되고 있죠. 저희는 그 개념을 일반 소비자들과 직접 연결할 수 있게, 즉 일반 소비자들이 어떠한 지역을 방문하면은 그 방문에 따르는 진실성을 NFT를 발행을 통해서, 즉 그 위치 정보를 가지고 NFT를 발행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왔었다는 걸 증명해 줍니다. 또 그걸 갖고 태그를 해서 어떠한 정보를, 여행 정보, 경험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인센티브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아까 앞전 세션에서도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크립토 투 크립토는 안 맞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난 크립토하고 크립토가 만나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호텔 예약이라든지 어떤 예약을 할 때 저희도 수수료를 받습니다. 숙박 수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17에서 18% 정도를 저희가 호텔에 부과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풀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만든 정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또다시 여행을 가게 된다라면은 이 돈이 최초에 이 정보를 생성한 사람한테 돌아가게 그렇게 구성을 해서 지금 부산 견문록이라고 해서 지금 이번 행사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또 이러한 그 어떤 장소 기반의 이런 서비스를 하다 보면 재밌는 게 저희가 9월 17일 날은 서울에서 2022 대한민국 청년의 날이죠. 청년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약 한 10만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10만 명 정도가 모이는 행사에서 저희가 NFT를 가지고 출입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NFT를 발행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왔다는 걸 보여주고 또 그 안에 부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빙고 게임을 합니다. 각 부스들 다니면서 자기네들이 NFT 발행해서 그걸 갖고 빙고를 만들어서 나중에 저희가 물론 협찬을 받아서 어떤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뭐 그런 작지만 재밌는 게임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NFT를 가지고 자기가 방문했다는 것을 인정을 받고 새로 만들어진 컨텐츠라면은 이거는 검증된 컨텐츠라고 봐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거고 부산을 시작으로 해서 물론 부산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전국을 다 커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약간 블록체인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일지 모르겠지만은 아까도 체험, 경험 위주의 여행이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가 송정해수욕장에서 뭐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플러킹을 했습니다. 즉 걸으면서 자기가 운동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환경에도 기여를 하고 여행이라는 게 굉장히 또 좋으면서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행은 엄청나게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입니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거의 한 18%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거의 철강 산업에 맞먹는 양의 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여행을 녹색으로 만들 거고 앞으로 여행이 어떻게 진화를 해야지 진짜 지구의 환경에 타격을 주지 않고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게 서스테이너블이라는 말이 여행에 가장 어울리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여행을 서스테이너블하게 만들 건지를 저희는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앞으로는 계획을 하고 어떤 경험을 하고 그것을 기록을 하고 그것을 다시 추억으로서 가지고서 돌아가서 자기 일상에서 활기를 얻고 새로운 삶으로 이어갈 건지 그것에 대한 질문을 저희는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부산관광공사께서는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실제로 만들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간단한 영상 하나를 공유하면서 제 세션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저 얼마 전에 송정에서 했었던 플러킹 행사입니다. 실제로 행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플러킹을 했다라는 게 인증서가 발행이 되고, 또 이제 앞으로는 그게 사회 봉사 활동 인증서하고도 연동이 될 겁니다. 즉 학생들은 어차피 학교 가서 자기가 봉사 활동했다는 걸 갖다 인증을 받아서 제출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인증서 발급 자체가 요즘 아직까지는 굉장히 기술적으로는 너무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NFT를 가지고서 새로운 형태로 봉사활동을 인증을 받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혹시 저희들 보시면은 또 다른 사업적인 영역에서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항상 저희 찾아주시면은 저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항상 열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야, 까마귀가 운다 울어. 쓰레기 줍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쓰레기 줍는 남자 스즈나입니다. 여기가 바로 송정해수욕장인데요. 제가 여기 왜 왔냐, 아주 또 특별한 분들이 플로깅을 또 한다고 해가지고 함께 콜라보레이션, 이제는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될 시대다. 나 혼자 쓰레기 줍어봐야 이게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줍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여기 많이 갔는데 가시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예, 제가 이 송정해수욕장에서 또 특별한 분들이 플로깅 한다 해서 왔는데, 일단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와플스테이 여행 어플을 운영하는 마케팅팀 김진이라고 합니다. 김진님. 아니 그러면 여행을 하는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 이번에도 무슨 행사가 열리고 있는 건지? 좋은 취지에 쓰레기를 주우면서 여행도 하고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하는 그 콘텐츠를 이용해서 여행 패키지를 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에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송정에서 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그 참여를 좀 유도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반의 NFT를 발행하면서 좀 관심도 불러일으키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줍는 거랑 NFT, 여행, 이 세 가지가 접목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수줍남까지. 많이 섞었다. 거의 뭐 건강 주스다, 그죠? 예, 근데 NFT가 뭐예요?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논 퍼지블 토큰이라 해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인데, 내가 여기를 왔다라는 걸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행을 와서 쓰레기도 줍고, 여기 근처에 있는 가맹점에서 마일리지 혜택도 받고, 사은품도 받을 수 있겠네. 이거 출석 도장 다 찍으면. 오, 괜찮은 어플리케이션이네요. 이름이 뭐예요,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다 함께하는 NFT 부산 여행 부산 견문 녹입니다. 그럼 오늘은 송정의 이 코스를 걷는 거군요. 어떤 코스죠? 죽도 문을 시작해가지고 해안을 따라서 모래에 숨어있는 쓰레기도 찾고, 중간 쉼터에서 저기까지 한 1km는 안 될 것 같아요. 1km는 뭐 간단하죠. 예. 자,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보죠. 지금 시민분들이 쭉 계시니까 저분들 그냥 뭐 다 접수 받으신 분들이네. 파이팅! 파이팅! 1, 2, 3, 파이팅! 좀 살짝 조금만 줬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 인정 좀 해야 되거든. 자, 1, 2, 3. 와우, 땡큐, 땡큐. 와, 땡큐. 블로깅, 오리지널 블로깅. 굿. 송정에서 모르는 분이 없거든요. 예, 진짜 대모님, 서핑의 대모님. 송정 여기 서핑학교 사장님. 뭐예요, 여기? 이거 오는 길에 이것 준 거예요? 태풍 이후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태풍 때 뭔가 큰 차가 뭔가 하나 어. 뭐 왔어. 다이빙 했는지 하여튼 유리가 다 깨져가지고 매일 한 바구니씩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덥죠? 땀이 한 바가지시네. 예, 근데 며칠 동안 추워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더울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어디로 오셨어요? 예, 그냥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예. 어쩐 일로요? 그거 놀러 오는 길에 얘한테 또 뭔가 좋은 경험도. 해보니까 좀 어떠세요? 저희 아들이 물을 좋아해요. 그냥 해수욕장 같은데 자주 가는데 이렇게 줍다 보니까 이렇게 해수욕장에 쓰레기가 많은 줄은 몰랐어요. 예. 아니 혹시 주웠던 쓰레기 중에 좀 특별했던 쓰레기 있어요? 근데 저는 제일 좀 황당한 게 네. 그 병조각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황당했던 건데 이거 있고 이 뭔데? 이게 신발인데 이게 쇼핑하는 사람들에서 벗긴 거. 휴즈. 그리고 담배꽁초가 너무 많아서 황당했어요. 맞죠? 혹시 뭐 흡연하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그러면 담배 피는 아저씨한테 담배 피지 말라고. 아빠. 피지 마세요. 아빠가 혹시 피니? 안 펴. 아빠 안 핀대.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세일 이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블록체인 기술과 여행이 만들어낼 시너지, 또 성장성, 잠재력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